오케이.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양이 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서 질문이 혹시 그때 제가 태현 씨를 한번 봤나요? 그 질문을? 그리고 질문 있으면 좀 이따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은 네. 50분까지 오늘요? 그래요? 그러면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50분까지 50분 동안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그 1학년 때 했던 거 마무리만 짓고 이제 정규로 가는 거는 이렇게 드릴 건데, 만약에 뒤에 부분 별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만약에 필요하고 숙제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거나 할게요. 일단 순열하고 조합인데 지난 시간에 순열까지 했었고,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는 순열은 순서가 있는 설정이고 조합은 순서가 없는 설정이라고 그랬죠. 순서가 있다 없다가 이렇게 바꿨는데 달라 그러면 순서가 있는 거고, 바꿨는데 그 우리가 다른 경우라고 안 쓸 거면 순서가 없는 설정이고, 그래서 NPR이라는 기호와 NCR이라는 기호가 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는 조금 제가 오버한 거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뭐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 기호가. 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말이라서 바꾸는데 지장이 없다 정도지, 얘가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얘가 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도움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기호적으로 요 앞에 작은 n이 있고 뒤쪽에 작은 r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를 진짜로 시작하게 되면 n파이r이라서 이렇게 생긴 것과 nhr를 배우게 돼요. 그때도 역시 nr, nr을 쓰는데 여기가 똑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 다른 걸 배워도 서로 다른 n개 중. 이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고민할 때, 한 번 고민할 때 선택지의 개수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n이라고 쓰고 앞에 쓰고, 그다음에 여기는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 줄 세우는 거고, 여기는 고려 없이 나열한다. 그래서 이제 C의 공식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OC 몇인지 그때 얘기해 주셨죠? 몇인지 아시나요? OC? OC 10인 거 아시나요? 기호는 이제 요건데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5 곱하기 4하고 2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20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위에 2개면 밑에 2개 이렇게 맞춰서 써주면 되고, 일단 그냥 단순한 예시인데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다. 이 내용은 알아도 왜 설명하냐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식이 죄다 이런 식일 거예요. 일단 10명 있고 한 반에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을 건데, 처음에 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10명 있으니까 10이 되고, 그다음 부반장은 반장과 부반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뺄게요. 그러면 반장이 한 명 뽑혔으니까 이제 남은 9명 중에서 부반장을 뽑아야 되니까 9, 총무를 뽑아야 되니까 8, 이렇게 되고, 이게 굳이 쓰자면 10P3이 돼요. 10명, 서로 다른 10개의 후보군 중에서 내가 3개를 순서를 고려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뽑혔다. 와,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뽑혔다. 이건 분명히 다른 설정이죠. 이거는 A가 반장인 거고 이건 B가 반장인 거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을 때 이건 다른 경우야 라고 하는 게 순서가 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튼 10P3이라고 19.8. 이건 다 당연히 알고 계신다고.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0명 중에 공동대표를 3명 뽑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대표를 뽑아볼게요. 10명, 사람이 10명 있고 내가 3명을 뽑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뽑을 때 10명 중에 1명을 뽑고 남은 9명 중에 1명 뽑고 마지막 8명이 나와서 1명을 뽑았어요. 이렇게 하면 요거랑 똑같은 숫자인데 720이죠. 720으로 똑같은 숫자인데 얘랑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지금 19, 8에는 뭐가 있냐면 10명 안에 ABC라는 세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A고, 두 번째로 할게요. 두 번째 사람 뽑았는데 B고, 세 번째 사람 뽑았는데 C가 됐어요. 이렇게 뽑히는 대표가 이렇게 뽑히는 경우 한 가지가 720개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또 뽑아봐서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A가 뽑혔고, 남은 9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C가 뽑혔고, 남은 8명 중에 한 명 뽑았는데 그 사람이 B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도 720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이 두 개는 실제로는 같은 거죠.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우리는 공통대표 3명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뽑힌 게 ABC 3명이 뽑힌 거고, 이렇게 뽑혀도 그래도 ABC 3명이 뽑힌 거죠. 여기선 이걸 같은 거라고 칠 거라고요. 이거 이해될까요? 그럼 이것뿐이겠냐? BAC, BCA,
CAB, CBA.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는 720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숫자로. 근데 실제로 이 6개는 우리가 몇 개로 셌어야 되냐면 한 개로 셌어야 돼요. 한 가지 경우에요. 그냥 ABC가 뽑힌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야, 10명 중에 3명 좀 뽑아. 어떠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 그랬는데 선배한테 이렇게 자, ABC를 뽑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ACB를 뽑고 또 다른 경우는 BAC를 뽑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 선배가 야, 이거 다 같은 거잖아. 결국 ABC 3명을 뽑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개로 세야 되는데 6개로 뻥튀기 돼 있어요. 6배로.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들 전부 다 6배로 뻥튀기 돼서 720이라는 숫자가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나눌 건데 뭘로 나누냐면 이 ABC라는 그러니까 ABC라는 게 하나의 경우인데 이 경우가 잘못 세져서 뻥튀기 된 경우가 얘네 셋이 자리를 바꾸는 즉 3패 3, 2, 1만큼 더 세졌을 거고 6개가 그걸 우리가 나눠서 숫자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보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합이 완성이 돼요. 이거는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이미 조합을 다 계산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확률 통계를 아마 이따가 그 50분 이후에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진행하게 될 때 모든 공식이 증명이 다 이런 식일 거예요.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아이고 많이 샜네 나누기를 하는 방식으로 될 거라서 굳이 얘기했고 요거는 알고 계신가요? NCR과 NCN-R 요 뒤쪽에 있는 숫자가 앞에는 같고 n으로 얘랑 더해서 n이 되면 둘은 같다. 그래서 7C랑 7CO 는 같은 거죠.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왜 같은지도 원래 이제 증명하는 식으로 요걸로 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은 지금 없고 이거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7C는 76 밑에 21 이고 7CO는 7, 6, 5, 4, 3 해서 5개 밑에는 5팩 그러면 5, 4, 3, 2, 1인데 543, 543 지우고 나면 21분의 76 똑같아지고 요거는 사실 여기서 할 건 아닌데 앞에 n이 같고 r이 있고 하나 더 큰 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큰 걸 여기다 써요. 이걸 혹시 배워보신 적 있나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거 확률 통계에서 배우죠? 맞아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데 이제 곧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경우의 수 그러니까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공식 자체가. 증명하라고. 근데 이거 증명할 때 이걸로 하거든요. 우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단 이걸 써보면 어떻게 하느냐 3하고 3이 같을 때 이게 딱 하나 차이 나죠. 그럼 이 둘은 공식상 4C 큰 거 2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또 더하기 4C 3이 더해지면 앞에가 같으니까 그리고 뒤에가 하나 차이 나죠. 그러면 5C 둘 중에 큰 거 3이 되고 마지막 얘랑 더하면 최종적으로 6C 4가 돼요. 이런 거 이제 조만간 배울 건데 1학년 때도 이거를 배우긴 해요. 그래서 한번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문제로 빠르게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혹시 핀트 가져오셨나요? 그 순열 쪽에 조합 사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게 페이지가 좀 애매해서 중간쯤에 사조합 보면 1번 있어요. 1번 풀어봐 주십시오. 경찰관, 소방관. 중간쯤에 그 다음 사조합에 보면 1번 풀어봐 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런 거야. 경찰이 7명 있고 소방관이 5명 있는데 우리는 총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뽑아놓고 봤더니 직업이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직업이 같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경찰이 3명 뽑혔거나 아니면 두 번째, 소방관이 3명 뽑혔거나. 이렇게 경찰이 3명 뽑히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아, 내가 뽑은 3명이 직업이 같네? 라고 얘기할 거고 소방관이 3명 뽑혀도 어쨌든 직업이 같네. 그리고 여기서 뭐 이상한 설정 뭐 경찰관이면서 소방관이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경찰 3명을 뽑는 경우는 7C3. 소방관 3명 뽑는 건 5명 중에 3명 뽑으니까 5C3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리고 이 둘은 우리가 더하겠죠. 합의 법칙.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7C3은 765.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익혀질 수 있는데 저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7로 35고 5C3, 5C랑 같으니까 10 더하면 45가 된다. 이해될까요? 혹시 착각했다면 어디서 착각한지가 헷갈리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상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다 끌어올려서 해야 되니까 2번은 제가 할 건데 12개 팀이 있는데 각 팀끼리 3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전을 한대요. 근데 리그전에 대해서는 뭐 남자분들은 사실 모를 리가 없고 리그전 아시죠? 뭔지? 리그전 혹시 아세요? 맞아요. 애매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12개 팀이 있는데 리그전이라는 건 여기 소속된 이 리그에 소속된 전원 다 한 게임씩은 다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게임씩 붙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3번씩 각 팀끼리 3번씩 경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리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둘둘둘둘 올라가는 걸 토너먼트라고 하잖아요. 지면 거기서 이제 탈락이고 8강전 그럼 8명 있는데 둘이 벌써 이긴 사람이 올라가는 거를 토너먼트.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 월드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4개가 한 개 조가 돼요. 그래서 조별 리그라고 하는데 리그전은 이 4개 팀이 한 경기씩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리그전이라는 건 한 경기씩 하는데 그러면 경기 수가 몇 경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3번이라고 했지만 한 경기씩 경기한다 그러면 경기 수가 몇 번 일어나냐면 우리가 한 경기를 할 때 두 팀이 필요하죠. 그래서 12C 2 이렇게 써주면 이게 한 경기씩 일어나는 경기 수가 돼요. 12팀. 그러니까 12C를 뭐라고 생각하면요. 12개 팀이 있고 너 이렇게 정해주면 둘이 한 경기. 쟤얘 한 경기. 얘에게 한 경기. 쟤 저희는 아까 했는데요. 니네 말고 얘네 해서 결국은 12개 중에 내가 2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가 경기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보여줄 거예요. 이게 한 경기 기준이고 3번씩 경기하니까 3을 곱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악수가 있는데 악수가 조금 더 교과서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12명이 있는데 악수를 한 번씩 해라 라고 하면 악수는 몇 번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면 역시 똑같이 12C2가 돼요. 너 그럼 둘이 악수, 쟤얘 악수, 걔얘 악수. 악수를 막 3명이서 동시에 하는 이상한 걸 상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합의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고요. 3번 해볼게요. 3번. 자, 볼게요. 둘 다 괜찮았어요. 다른 방식으로 푸셨는데 아주 괜찮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데 가장 원하는 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남자 5명, 여자 3명 있고 3명을 뽑을 건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때 조금 좋은 거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시적화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밴드부에 여러분들이 장인데 리더인데 이번에 신입이 이제 지원자가 남자 5명, 여자 3명 지원했는데 내가 3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남자 여자는 적어도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뽑을 때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제 의도 자체는 6건. 그러니까 실제 있는 전체 경우에 대해서 이게 아닌 경우를 빼주는 거를 원래 조금 원해요. 원래는. 그래서 뭘 할 거냐. 일단 아무것도 안 따지고 그냥 내가 3명을 뽑는다 그러면 8명 중에 3명을 뽑을 거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여기서 뭘 뺄 거냐. 남자 여자 적어도 1명씩 뽑으라는 거에 부정이 되면 이거 6건이 되는 거는 남자만 3명을 뽑았거나, 그러니까 여자가 안 뽑힌 거죠. 여자가 3명을 뽑은 경우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남자만 3명 뽑는다 5C3. 남자가 총 3명이니까. 이 경우 말고 여자만 3명 뽑는다 3C3. 그래서 이 경우들만 전체에서 빼주면 어쨌든 남자 여자가 뽑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신 거가 맞죠.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런데 왜 되게 좋다고 했냐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실제로 3명 뽑는데 남자 여자가 적어도 1명씩 뽑힌다는 건 결국은 첫 번째 남자가 2명 뽑히고 여자가 1명 뽑히든, 그게 아니면 남자가 2명 뽑히고 여자가 1명 뽑히든,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네. 똑같았구나. 하나고 여자가 2명이다. 그럼 이 경우와 이 경우 두 가지로밖에 안 나뉘기 때문에 사실 6건으로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은 거예요. 얘가 더 쉬울 수도 있고. 우리가 6건을 쓸 때니까 적어도가 나올 때는 지금 이 상태를 그냥 풀었을 때,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막 귀찮아졌을 때는 당연히 6건 푸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게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 풀었다고 보여져요. 남자 2명, 여자 1명 뽑는다 그러면 5명 중에 2명 뽑고 연이어서 고배 법칙, 여자 3명 중에 1명 뽑는다. 마찬가지로 남자를 5명 중에 1명 뽑고 여자를 2명, 3명 중에 2명 뽑고, 당연히 이 둘은 이제 더해줘야겠죠.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이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틀렸던 오답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써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내가 남자 여자를 적어도 1명씩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를 일단 1명 뽑았어요. 일단 남자는 무조건 뽑긴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자가 3명인데 3명 중에 1명 뽑았어요, 일단. 그럼 나는 이제 1명 1명씩 뽑았으니까 1명을 더 뽑아야 돼요. 나는 3명을 총 뽑기로 했으니. 남은 사람이 1명 1명 뺐으니까 이제 6명 남았겠죠, 8명 중에서. 6명 중에 아무나 뽑아도 되죠. 왜? 남자 여자 뽑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얘가 답이 아마 45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5, 3, 6이어서 이게 90이 나와요.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맞고, 아까 태연 씨가 푸신 남자 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둘. 이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그래서 이 경우 둘 다 답이 똑같이 45가 나오거든요. 45, 45. 이거 왜 틀렸을까요? 남자 4명하고 여자 2명이잖아요. 네. 남자가 그쵸. 남자 4명, 여자 2명. 맞아요. 되게 좀 이상하죠? 일단 왜 틀렸는지보다 이게 약간 그럴싸하다는 건 이해가 돼요. 어차피 남자 여자 1명은 무조건 뽑아야 되니까 남자 뽑아놓고 여자 뽑아놓고 마음 편하게 남은 1명은 아무나 뽑아버리면 되죠. 근데 이게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제가 네모라고 볼게요. A라는 사람이 남자고 B라는 사람이 남자고 C라는 사람이 여자인데 동그라미 쳐볼게요. 남자, 남자, 여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요 방식대로 하면 내가 남자 중에 1명을 뽑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남자 중에 한 게 A를 뽑을 수 있죠. 남자. 이 경우수 중에 남자가 5명인데 그 중에 A가 있으면 뽑힐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자 3명 중에 1명을 뽑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C가 뽑혔어요. 그리고 남은 6명 중에 아무나 뽑았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이제 B가 뽑힐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내가 5명 중에 남자 5명 중에 1명 뽑았는데 그 사람이 B가 뽑혔어요. 먼저. 그 다음에 여자를 1명 뽑았는데 그 사람이 C가 뽑히고, 자 이제 아무나 뽑아야지 하고 뽑았는데 만약에 A가 뽑혔어요.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여기는 90개에는 다른 경우로 세지거든요. 왜냐면 이때 A는 뭐냐면 내가 남자를 먼저 뽑을 때 뽑힌 거고, 이건 아무나 뽑을 때 뽑힌 거고, 이때는 남자를 먼저 뽑을 때 B가 뽑힌 거고 아무나 뽑을 때 뽑힌 건데, 이게 다르게 된 거는 이 풀이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뽑고 나서 보니까 이 두 개는 원래는 같은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뽑히고 나중에 뽑히고는 우리 문제 설정상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풀었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이상하게 왜 내 방식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그러면 그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고 풀어야지만 실력이 될 수 있다. 다음 장 아니고 옆에 7번 한번 해볼게요. 7번. 50분. 자, 질문 볼게요. AB 폼에서 9명이 있는데 여기서 4명을 뽑을 건데 A 중에는 한 명만 뽑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뽑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A, B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일단 둘 중에 한 명을 결정을 해야 되죠. 어디 갔지? 둘 중에 한 명을 뽑을게요. EC1 썼는데 이건 의미가 이제 A, B 중에 한 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3명을 더 뽑아야 돼요. 난 총 4명을 뽑는데 이 중에 한 명 뽑으니까 3명을 뽑아야 되고 뽑을 수 있는 툴은 이제 A, B는 배제가 되고 9명 중에 A, B를 제외한 7명 중에 나머지 3명을 뽑으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돼. 됐죠, 이거는? 자, 8번 해볼게요, 8번. 자,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이제 표현의 문제여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써놨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는데, 9명 중에 3명을 뽑는데, 특정한 한 명을 뽑는 경우래요. 이때 특정한 한 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 특정,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한 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뽑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걸 좀 쉽게 하면, A를 포함한 9명 중 3명을 뽑는데, A가 뽑히는 경우랑 똑같은 문제예요. A라고 이름을 꼭 알려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특정한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 담당자들 위해서 야 얘는 뽑아 이렇게 그냥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할 일은 그 사람을 뽑았고 내가 실제로 할 일은 8명 중에서 2명 뽑는 거겠죠. 한 명 뽑아놨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조합 문제들을 쭉 하긴 할 건데 그래도 계실 때 개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원순열 쪽을 조금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요 첫 번째 있는 거를 개념 교재를 할 거고 아이고 처음에 있는 거 개념 교재 할 거고 뒤쪽에 이제 숙제 교재인데 어디를 숙제로까지 할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개념 교재를 볼게요. 개념 셋인데 아마 파일로도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거 말고 왼쪽에 있는 거 그거를 먼저 볼게요. 일단 원순열인데 내가 없구나. 자, 원순열인데 원형으로 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원형으로 줄 세우는 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원순열일 건데 그러니까 n명이 있는데 n명을 원탁에 이렇게 생긴 둥그런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뭐냐 이런 설정이고 원탁에 앉는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게 원순열이라는 힌트로 주는 말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쓰여지면 기본적으로 원순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원순열에 대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헷갈리지 않고. 자, n명이 있는데 원탁이 왔는데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요. 공식부터 얘기할게요. n-1 팩이에요. n-100. 당연히 들어보신 적 있고.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처음이죠? 일단 공식부터 얘기할게요.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그러면 5-1팩이에요. 그러니까 4팩인 거죠. 10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경우의 수를 세봐라 그러면 10-1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공식은 쉬워서 일단 공식부터 얘기했고, 그럼 왜 n-1팩인지를 써보면 이쪽에다 쓸게요. 원탁 있고 일단 5명부터 해볼게요.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등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런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회전에서 같은 것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고 앉혀볼게요. 지금 5명 있는데 5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의 개수는 A, B, C, D, E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을 여기다 앉힐 수 있죠. 여기는 4명 중에 1명, 여기는 3명, 2명, 1명. 쓰고 나서 보니까 5팩이에요. 5팩이라는 건 5명이 줄 선다는 건 원 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잖아요. 5명이 줄 선다가 원래 5팩이죠.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 자, 여기 A가 앉았어요.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이렇게 앉는 경우 한 가지가 여기 안에 있겠죠. 120가지 중에. 그리고 여기 A 앉고 여기 B, 여기 C, 여기 D, 여기 E.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이 경우도 여기 중에 하나. A가 여기 앉고 A, B, C, D, E.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분필이 많네요. A, B, C, D, E.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마지막 흰색으로 A, B, C, D, E.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막 번잡하지만 지금 순서를 이렇게 돌렸어요. A, B, C, D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이 쓴 5개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스타트해서 돌리고 여기 이 5개가 실제로는 같은 거라고 칠 거예요. 왜냐면 회전에서 같으면 같다고 할 거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있는 A, B, C, D 이렇게 일단 앉았는데 이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한 칸 이동을 했어요. 다시 앉았어요. 그럼 그들끼리 똑같이 순서를 맞춰서 앉으면 결국 지금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볼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원순열의 개념이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숫자는 이게 원래 똑같은 한 가지를 지금 같이 돌고 돌아서 5배가 뻥 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5로 나눠주는 거예요. 5로 나눠주게 되면 첫 번째가 약분되면서 몇 팩이 되냐면 4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n명이 여기 앉을 때 그냥 앉으면 n팩이긴 한데 이게 그 n개의 자리가 한 바퀴 돌아서 총 n개만큼은 우리가 하나로 다시 줄여주기 위해서 나눠준다. 따라서 n-1팩이 된다. 이해될까요? 그럼 이게 이 설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처음에는 그 옛날에 왕 중에 그 누구지? 아서왕이라고 아시나요? 아더왕이라고 아시나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아서왕 혹시 아세요? 뭘로 알아요? 아서요, 아더요? 아서? 아서. 저는 옛날에 아더왕이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한 왕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도 훌륭한데 그 사람이 훌륭한 왕이 회의를 하는데 부하들도 훌륭해요. 뭐 당연하겠죠. 밑에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왕이니까 아서왕이 이제 어떤 의견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자네들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훌륭한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보는 거죠. 왕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조금 답답한 거죠. 니네들 훌륭한데 왜 내 눈치를 보고 다른 의견을 좀 얘기해봐! 라고 했는데 의견을 얘기 못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탁자를 집어 던지고 야, 원탁 가져와. 그래서 원탁을 갖다 놔요. 그리고 왕이 여기 서고 부하들 이렇게 앉혀요. 왕이 얘기해요. 자, 이건 원탁이고 원탁에서는 상석, 하석이 없다. 우리는 구분되지 않아. 우린 동등해. 라고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의견 얘기해봐. 뭐 그래도 눈치는 봤겠죠. 원탁이라고.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원탁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원탁 통치라든가 아니면 역사에 보면 아니면 유엔 같은 데 보면 원탁에서 회의하잖아요. 그 나라들이 예를 들어 강대국이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 좋더라도 의견은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야 라고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좀 원탁을 써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들이 결국은 구분되지 않는다. 여기가 위, 여기가 아래,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우린 모두 다 방향성이 똑같아서 이렇게 앉고 나면 방향이 아니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같이 맞춰지고 실제적으로는 진짜 이게 원순열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형의 방이 있고 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똑같은 문이 이렇게 생겨지고 위에서 본 거예요. 방이에요. 그리고 등은 딱 위에 정중앙에 있고 가운데 원탁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흰색. 전부 다 하얀색. 그리고 여기로 의자가 여기 정도 이렇게 네 개가 의자도 똑같이 생겼고 의자도 흰색이에요. 요런 약간 뭔가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요런 방에 이제 들어왔어요. 한 명이. 들어와서 여기 앉았어요. 문을 닫고 앉아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일어나서 거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걸어요. 딴 생각에 막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춰섰어요. 내가 아까 어디 앉았었지? 를 전혀 알 수 없는 설정이어야 돼요. 구분이 안, 아까 내가 어느 문으로 들어왔지? 절대 알 수 없는 설정. 이해될까요? 이 정도로 클린하게 설정이 돼 있는 거를 원수연이라고 원래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무슨 뭐 껌이 여기 있을 리는 없겠지만 껌이 있다. 그럼 이건 원수연 아니에요. 껌 가까이 앉는 것과 껌 오른쪽, 껌 왼쪽, 껌 건너편에 앉는 거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구분되는 순간 이건 원수연이 아니라 그냥 수열이 되고 이런 설정이 없고 완벽하게 이 모든 자리가 다 동등하고 동등은 의미적인 거고 그냥 구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원순열이라고 본다. 대략 이렇게 하고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파일이 없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순열이니까 넘어갈 거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세 문제가 아마 나올 건데 잠시만요. 첫 번째 페이지는 없고 그 밑에 말고 오른쪽에 보면 대표형 1이 있습니다. 대표형 1, 10쪽에 거기 1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학생이 3명 있고 자, 대표 1입니다. 여학생 3명, 그 다음에 남학생이 4명이 있다.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 자, 7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요. 그러면 총 7명이니까 7-1팩에서 6팩, 720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그냥 7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리고 당연히 7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7-1패로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초반에는 일부러 공식 외어로 계속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설정. 두 번째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게네요. 이웃하게 않는다. 여학생분은 전부 이웃한다.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순열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웃하는 객체들을 그냥 다 묶어버렸죠. 니네는 한 명이라고 치고 일단 줄 세울게. 그리고 그들끼리 줄 바꾸는 걸 곱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학생 3명이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남자 4명과 이 여학생이면 한 명까지 총 5명이 원탁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1팩을 먼저 하고 근데 대신에 여자 3명인데 3명끼리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자리 바꾸는 3팩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요거 할 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 원수열 말고 그냥 수열을 했어도 예를 들어 남자가 지금 똑같은 설정 여자 3명, 남자 4명 있을 때 이들끼리 이웃하기 싫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기다려 했죠. 너네끼리 떨어져 앉고 싶으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남자 4명을 먼저 줄 세웠었어요. 이렇게 4팩을 먼저 하고 여자 3명을 여기 이 5개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5P 3 이렇게 했었거든요. 떨굴 때 마찬가지 원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여학생들끼리 이 3명끼리 이웃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다려 하고 남자 4명만 먼저 줄을 세울 건데 여기가 원순열이니까 원탁이니까 4-1팩을 할 거예요. 남자들 먼저 원탁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자에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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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4개 중에서 3명이 골라 앉으니까 곱하기 4, 3, 2 또는 뭐 4P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될까요? 이렇게 앉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4P3에서 자 여기 여학생 앉고 여기 여학생 앉고 여기 여학생 앉았어요. 그럼 여긴 없잖아요. 그럼 등간격이 아닌데요? 아니 의자 들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맞춰주면 되겠다. 이해될까요? 근데 만약에 여학생이 2명이었는데 2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돼요. 2명일 때는. 근데 2명을 넘어가서 3명 이상이 될 때는 먼저 그 떨어지고 싶은 사람들 배제하고 나머지를 먼저 배치.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 이해될까요? 하나 더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여기 배치할 때 여기 원탁인데 이 사람들은 원순열로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미 남자들이 앉아버렸어요. 남자들이 앉아버리면 이제 자리들이 구분이 되겠죠. 뭐 엄청 뭐 차은우가 앉고 뭐 원장님 앉고 뭐 재석쌤이 앉고 제가 앉았어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라도 먼저 앉아버리면 그 다음엔 이건 원순위라고 하지 않는다. 밑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1번 2개 해볼게요. 바로 밑에 10쪽 밑에 자, 한번 볼게요. 1번은 아마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둘이 이웃한대요. 그럼 8명이긴 하는데 둘이서 이웃하니까 2명을 그냥 1명이라고 치고 총 7명이 원탁에 앉는다 해서 7-100 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회부, 부회 이렇게 둘이서 줄 세울 수 있으니까 이 10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회장과 부회장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요건 됐나요? 요거 됐나요? 요거 볼게요. 회장, 부회장이 마주보고 앉는다는데 마주보고 앉는다가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3명이서 원탁에 앉는다 그러면 공식상 어떻게 되냐면 3-1팩인데 이게 숫자로 치면 2죠. 여기 잘리려나? 숫자로 치면 2죠. 2가지밖에 없어요. 아니 3명이 원탁에 앉는데 왜 2가지밖에 없지? 자 A, B, C가 앉는데 뭐밖에 없냐면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앉았는데 A, B, C가 앉았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 바퀴 가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A 입장에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 거 말고는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말고는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원래 2가지밖에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만약에 2명이서 원탁에 앉으면 이렇게 앉는다는 거거든요. 마주보고 앉는다가 돼요. 이랬을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되느냐? 2-1팩이 돼요. 몇 가지냐면 그냥 한 가지예요. 앉으면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회장을 내가 A라고 하고 부회장을 B라고 해볼게요. 마주보고 앉아볼게요. 하나, 둘, 8자리니까 뭐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회장이 여기 앉고 부회장이 여기 앉았어요. 이런 경우 하나 마주 봤죠? 그 다음에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경우는 똑같은 경우라고 칠 거예요.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아무도 안 앉고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우리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이렇게 앉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그 사람들끼리 그냥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경우 마주보고 앉고 싶으면 그냥 마주보고 앉히면 돼요. 이때 경우수가 발생을 하나니까 곱하기 입장에서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똑같다고 이게. 그냥 마주보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의 특징은 처음에 한 명이 앉거나 아니면 마주보고 앉는 것까지는 경우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A, 여기 B 그냥 앉히면 돼요. 경우수가 발생 안 하고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나머지 6명이 앉으면 돼요. 6팩으로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6팩이에요. 왜 6팩이냐? A랑 B가 앉으면 자 회장님 앉으세요. 저기 앉고 맞은편에 부회장님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예요. 회장님 이쪽으로 앉으시는 게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설정은. 모든 장소가 공간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앉고 나면 자 이제 6명 앉게 하는데 이때는 왜 그냥 6팩이냐? 원순열이 아니에요. 회장님과 부회장이 앉아버렸기 때문에 뭐 회장님이랑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회장이랑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상한 설정이고 어쨌든 사람이 앉아버리면 이제 여기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순열로 풀면 돼요. 이해될까요? 처음 설정만 잘 기억해 주면 되고 원순열에서는 처음에 뭐 하나 색칠한다 또는 한 명을 앉힌다 그럴 때 경우수가 없어요. 그냥 가서 앉으면 돼요. 다 똑같은 자리.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똑같으니까 일단 앉으면 된다. 그리고 한 명이 앉고 나서 나머지가 앉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팩토리얼로 순열로 해주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표형 2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나 할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겨서 삼각형 4개, 그러니까 정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큰 정사각형 하나가 있고 여기 4가지 색을 칠하는데 다 칠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복이 없어요. 4가지 색을 여기다가 배치하면 돼요. 이때 회전하여 같은 것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소리는 이거를 원순열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칠할 건데 어떻게 칠하냐면 처음에는 여기를 먼저 칠할 거예요. 여기다가 4개 색 중에 하나를 칠해서 사실 또는 사라고 써도 되고 색깔이 내가 4개가 있는데 처음 칠할 때 여기다가 칠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색이 남았고 3가지 색을 여기다 칠하겠죠. 근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건 원순열의 개념이다. 즉 3명을 원순열 하면 돼요. 3-1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이해될까요? 일단 한 명을 먼저 하나를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색칠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를 칠했어요. A를 칠하고 여기를 B, C, D, B, C, D, B, C, D 이렇게 칠해 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다 같다라고 볼 거예요. 얘를 회전시키면 색깔, 알파벳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색깔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돌리면 얘랑 똑같죠. 얘를 또 한 번 돌리면 얘랑 똑같아요. 회전해서 같은 것은 그냥 같은 것으로,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다. 결론은 A라는 것은 가운데 있고 겉에 있는 3명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3명 갖다가 원순위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될까요? 비슷하게 보면 원탁이 있는데 그냥 3명이 앉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 3명. 이거랑 구조가 똑같은데 단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 테이블 색도 칠하라는 거예요. 테이블 색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명이 원탁에 앉는다. 그래서 3-1팩과 똑같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 2-1번은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고 옆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알겠다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몇인지. 자, 볼게요. 그냥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정사각형은 그냥 원탁에 이렇게 4명이 앉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회전해서 같은 것을 일치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원순열과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설정이.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2-2를 볼 건데 2-2는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여서 지금 문제 설정은 이래요. 물어본 게 정육면체에다가 6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칠 때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2-2는. 요거 지금 풀진 않을 거고 요걸 풀기 위해서 요 전 단계를 하나 해볼게요. 비슷한 건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 바닥면 정사각형, 윗면도 정사각형, 밑에 크고 위에 작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각뿔대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사각뿔대. 어렸을 때 했던 거라. 뿔이 이제 바닥이 사각형이 있고 점 하나 찍고 연결하면 이게 뿔이고 싹둑 자르면 이게 뿔대라고 해요. 여튼 자 이랬을 때 똑같은 설정. 어쨌든 면은 아래 위 그다음에 둘러쳐서 4개가 있으니까 총 6개 면이 있죠. 6개 면에 6개 색을 칠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회전에서 같은 것으로 볼 건데 이때 회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걸 뒤집으면 같은 건 아니에요. 모양이 아예 틀려지니까 여기서 회전은 위에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할 게 뭐냐? 일단 여기 바닥면을 먼저 칠해 볼게요. 6. 윗면을 칠해 볼게요. 5.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색이 남았죠. 4가지 칠 건데 이걸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면. 그러면 여기 색을 칠하고 이렇게 끼릭 돌리면 결국은 4개가 원순열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4-1팩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요게 조금 이해하는데 얘보다는 도움돼서 이렇게 썼어요. 전개도 괜찮아요. 좋아요. 전개도도 좋아요. 전개도 하게 되면 전개도 뭐부터 그리는 게 편하죠? 큰 면부터? 큰 면 바닥 하고 요렇게 옆에는 사다리 꼴이겠죠? 여기 하나에 이렇게 된다. 그럼 요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어떻게 뭐부터 했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네. 이게 6, 5 그다음에 여기는 원순열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그렇게 할 거면 얘가 여기부터 되고 여기부터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에서 같은 것을 일치한다도 좋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푼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의미적으로는 일단 여기 6 그다음에 여기를 먼저 칠하면 아니구나 똑같구나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를 어차피 생각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그게 안 헷갈리면 당연히 전개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해될까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올라가 볼 건데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바닥에 칠을 하면 6가지, 윗면에 칠을 하면 5가지. 그리고 모양이 좀 다르다 뿐이지 옆면이 다 돌리면 똑같겠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4-1팩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 얘랑 비교하면 똑같잖아요. 다른 설정이 있죠. 뭐가 다르냐? 얘는 밑면이라는 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혼자 구분되는 가장 큰 게 지금 우리가 이걸 밑에 놨으니까 밑면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제가 얘를 밑면이라고 치라 그랬지만 얘 말고 이 옆면, 이쪽 면, 위에 면, 이 앞에 면, 저 뒤에 면이 돌려서 모양이 다 돌아가서 밑에다 깔면 다 밑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6개의 면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칠을 쭉 하고 나서 이걸 한 가지를 제가 잡고 돌려보면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느냐? 밑면이 얘가 밑면일 때, 얘가 밑면일 때, 얘가 밑면일 때, 얘가 밑면일 때를 6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6가지가 너무 많이 세졌기 때문에 이것을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해될까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6가지를 나눠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치 지금 이 바닥면을 칠하는데 6가지를 고민했는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색깔을 하나를 그냥 칠할게요. 예를 들어 빨주노초 파란 뭐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을 어디다 칠하는데 어디다 칠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칠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놓고 또는 만약에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으면 칠한 다음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을 바닥에다 놓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했으니까 노란색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무 데나 칠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경우의 수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6개 면에 내가 6개 색깔이 있는데 한 가지 색을 골라서 어디다 칠하느냐? 6개의 선택지가 있느냐? 아니에요. 아무 데나 칠해도 돼요. 칠하고 나서 그거를 바닥에다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경우의 수는 발생 안 하죠. 왜냐면 빨간색이 어딘가 칠해야 되는데 칠하고 돌려서 왜냐면 회전이 되니까 바닥에 놓고 이제 나머지 5개 공간을 칠하는데 마주보고 있는 면 5개 중에 하나
나머지는 둘러쳐서 원수열. 이렇게 해줘도 돼요. 물론 당연히 전개도 해도 돼요. 그게 안 헷갈린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해설을 보면, 해설을 아마 파일로 드릴 건데, 해설 보면 그냥 이렇게 써요. 그거 보고 이해되면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지금 시간이 50분이다. 가셔야 되죠? 네. 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영상 조금 추가적으로 보고 제가 별도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할게요. 13쪽에 보면 이건 유형적으로 좀 익혀줘야 되는데 원순열 또는 정다각형 말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유형 3을 아예 봐버릴게요. 13페이지. 유형 3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대표 예제 3. 이렇게 돼 있고 하나 둘 여기 앉는 경우에 있어. 여기에 앉는 경우에 있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설정이 이제 계속 나와요. 여기. 이랬을 때 어떻게 앉을 수 있느냐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해설에선 이렇게 하고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둘 다 들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이거를 그냥 원순열이라고 먼저 칠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원탁에 앉는다 생각하고 8-1팩을 해버렸어요. 일단.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원은 아니잖아요. 의미적으로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원순열은 요 8개가 다 똑같다라고 본 거예요. 다 똑같다. 구분되지 않는다. 완전히 다 똑같은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달라요. 우리가 앉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앉으면 오른손이 이렇게 탁자의 모서리를 잡게 되고 이쪽에 앉으면 왼손이 탁자의 모서리를 잡게 되고 분명히 이 자리는 예전에 다른 자리죠. 그럼 이게 다른 자리인데 잘못했다. 너무 많이 나눴다 해서 곱하기를 할 건데 잘 보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다 같은 자리라고 볼 거예요. 똑같은 자리. 앉았을 때 정사각형 오른쪽에 잡히는 거. 기준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탁자에 혼자 먼저 왔어요. 그래서 앉을 때 이렇게 앉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느냐. 두 가지 종류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이 자리랑 이 자리랑 다 같은 종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 종류의 자리가 구분되어야 되냐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원순열은 모든 자리가 다 똑같아 동등해 구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차 두 개는 다른 거니까 뒤에 별도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요. 공식으로 외워서 하기 정말 별거 없어요. 이거 자체를 어렵게 내진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풀이는 들어만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여기를 제가 출입문이라고 생각할게요. 출입문. 이 소리 뭐냐면 원순열을 깨버린 거예요. 모든 자리가 다 구분돼요. 왜냐하면 출입문에서 가까운 자리, 출입문 먼 자리. 이해될까요? 이렇게 설정을 일부러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줄 세는 방법은 그냥 8팩이에요. 8명이 8, 7, 6, 5, 4, 3, 1, 8팩. 그리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우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 몇 가지가 뻥튀기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원래 하나로 셌어야 되는 게 4배로 뻥튀기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4로 나누면 돼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저는 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교과 과정에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고 싶은 걸로 3-2번 해볼게요. 3-2번. 1번 말고. 3-2번. 자, 볼게요.
일단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그 원래 풀이대로. 10명이 있는데 10명은 그냥 원순열에 놨다 해서 우리가 아는 원순열 공식을 먼저 쓰고, 아, 근데 여기는 이 자리와 이 자리가 구분이 되는구나. 근데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는 같은 자리,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얘가 다른 종류. 그래서 총 두 종류는 구분을 해줘야 된다 해서 여기다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돼요.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10명을 줄 세우고, 근데 잠깐만 이게 5개는 똑같은 거잖아. 덧했잖아. 5로 나눠. 이래도 돼요. 값은 똑같다. 왜냐면 이게 9팩이고 이게 곱하기 2고요. 얘는 10 곱하기 9팩을 5로 나눈 거잖아요. 10팩은 10 따로 떼고 보면 9, 4, 3, 1이니까 9팩. 얘랑 얘랑 약분되면 6팩이 된다. 물론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가 맞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얘가 조금 골치 아프지도 않아요. 사실 외우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앉을 건데 원래 풀이대로 하면 역시 마찬가지 6명이 원탁에 그냥 앉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자리가 다 똑같아 하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아니네. 종류를 보면 여기가 여기랑 똑같고 여기가 여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랑 똑같죠. 여기서 똑같다의 기준은 아직 아무도 안 왔고 나 혼자 먼저 왔는데 내가 여기였냐 여기였냐 똑같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밀실이 있고 똑같이 생긴 대칭하게 생긴. 그래서 이 세 종류는 구분을 해줬어야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보면 결국 이게 서로 양쪽에 같은 게 있다는 건 대칭한다. 그래서 한 바퀴 돌리면 똑같은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얘도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어떤 이미지적으로 쉽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은 한 바퀴 돌리면 모양이 같아진다 생각해서 일단은 6명 앉아봐 6팩하고 잠깐만 니네 다 일어나봐 완전하게 한번 돌아서 앉으면 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럼 두 개가 하나니까 2로 나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이따가 우리가 이제 숙제 교재를 볼 건데 거기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지만 편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걸 계속 얘기한 거고 일단은 13쪽까지가 숙제 교재. 숙제 교재라 우리 내용 교재는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요. 숙제 교재를 잠깐 볼게요. 숙제 교재도 그 2개 들었나요? 3개 들었나요? 그거 말고 원순열. 네, 마플. 그것만 할게요. 중복순열은 오늘 안 하고 원순열 마플을 보면 너무 적을래나? 다른 거 미적분 쪽 숙제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원수도 숙제가 좀 있으신가요? 좀 많이는 없죠. 이거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나가겠구나. 자, 일단 숙제 교재를 잠깐 볼게요. 나머지는 완전히 다 똑같아서 그 10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페이지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마플입니다. 마플. 자, 볼게요. AB가 있는데 그냥 원탁에 서는 방법은 당연히 6-1팩 공식 배웠고 계속 저 공식 쓰고 있죠. 그리고 저 공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물가물해도 상관은 사실 없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할 때 다시 들어보겠지만 Q는 마주 본대요. 마주 본다는 얘기는 그냥 앉으면 되죠 일단. 그리고 남는 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고 남은 4명 앉히면 돼요. 그냥 사팩인 거는 이제 사람이 앉았으니까 이건 더 이상 원탁 원순열의 개념은 사라진다. 오른쪽에 안 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학교 교과서 같은 데 나오는 거라서 10번을 한번 해볼게요. 10번. 어느 교과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볼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결국 밀전병을 가운데 넣겠대요.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가 아니죠. 그냥 넣으면 되죠. 결국 이제 8개, 나머지 총 9개 중에 8칸이 남았고 고기와 무채를 포함한 8개를 배치할 건데 얘네를 이웃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와 무채를 하나로 생각하고 총 원래 8개였지만 7개가 원탁에 선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고기와 무채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입획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담으면 되겠죠. 고기 형체를 막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해서 자 14쪽에 24번 볼게요. 24번 풀어봅시다. 네, 했죠? 가운데 너무 티나니까 마치 우리 밀정병 넣은 것처럼 여기 한 가지 색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4명에서 원탁처럼 생각하자. 마치 설정이 원탁이 있고 사람이 4명 왔는데 일단 원탁 색깔 하나 결정해주고 5개 중에 4명이서 원순위 낳는 거 다 똑같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설명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풀이가 정확한 풀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빗금을 칠 거예요. 빗금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가 좀 아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원순위를 깨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출입문 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 5개를 색칠하면 5팩이죠. 그리고 자 여기 다시 지우고 회전에서 같은 게 일치하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를 원래 4번 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4로 나눠줘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조금 더 저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자, 이제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 29번 볼게요. 29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29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투표용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6가지 색을 칠한대요. 근데 역시 똑같이 회전에서 같은 것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 원순위이긴 한데 원래 어떻게 푸냐고 배우냐면 일단 안에서부터 먼저 채워볼게요. 6가지 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3개를 고르고 여기 안에 칠할 거, 그 다음 걔네들을 원순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결정을 지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칠해졌으니까 나머지 색깔은 3팩으로 칠하면 돼요. 여기 왜 그냥 3팩이냐? 안쪽이 칠해졌으면 더 이상 이건 원순열이 아니에요. 구분되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근데 이거는 두 번째 풀이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걸 달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달았어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원순열 일부러 잠깐 설정을 끈 거예요. 오픈해놓고. 자, 6개를 여기다가 칠하는 방법은 그냥 6팩이죠. 그리고 지울게요. 자, 같은 것, 회전에서 같은 게 몇 세트가 나오냐면 3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이게 조금 더 저는 쉽다고 봐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30번도 8팩하고 4로 나누면 돼요. 30번도 모양을 보면. 인지하고 그냥 숙제로 해주면 되고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중복순열. 간단하게. 중복순열은 얼마 안 걸리니까. 아까 다시 그 교재로. 중복순열은 진짜 간단하게 끝낼 건데, 페이지는 14쪽. 다시 개념센.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중복이 허용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그래도 글은 써볼게요. 중복, 순열. 하기 전에 순열,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중복, 조합. 이제 이 4개 배울 거거든요. 이건 조금 나중에 배울 거고, 요거 배울 때가 가장 피크예요. 경우들. 가장 이제 딱 언덕배기. 요것만 넘으면 끝나는데, 순열 N, PR, 조합 N, CR, N, IR, N, HR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얘를 아까 제가 썼다 지웠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순서를 고려하여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순서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경우의 수. 뭐 나열해봤자 선택이니까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가 추가돼요. 여기에
알게를 나열하는 순서를 고려 나열하는 거.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뽑는 경우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설정만 나오고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랬는데 얘도 역시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내신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기호는 익히긴 해야 돼요. 그건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개념적인 거부터 할게요. 중복순열은 뭐냐? 내가 선택지가 n개가 있는데 그걸 내가 R번을 나열할 건데 중복이 허용된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문제가 그 바닥에 있는 걸 볼게요. 개념 체크해 보면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부호를 총 3번 써서 3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기호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랑 요거를 3번 쓴다는 얘기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설정상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걸 중복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선택하고 이걸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해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하나의 기호. 요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 8개인데, 당연히 8개인 게, 제가 첫 번째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이거 아니면 이거죠.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그냥 2의 3승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중복, 순열이 되고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선택지가 n개예요. n개. 서로 다른 n개 중 내가 한 번 뽑을 때 고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 그리고 r번 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의 r승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 둘이 헷갈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기 n이 여긴지 아닌지 그냥 생각을 해서 푸는 거지 기호화시켜서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써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호적으로 보면 앞에가 항상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 이쪽에서 헷갈릴 일은 없고 요 둘이서 약간 헷갈릴 수 있고 특히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한 번 무언가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첫 번째를 쓸 때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그래서 이걸 굳이 쓰면 요렇게 중복순열 요렇게 쓰게 돼요. 그럼 보다시피 지금까지 여기서는 이 n이 더 컸잖아요. 아니면 커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선택지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왜? 중복을 허용되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대표형 4가 있는데 대표형 4를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요 중복순열은 사실 이 공식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중복순열 대표형 4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0, 1, 2, 3, 4 이 5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하여 중복이 허용됐어요. 허용돼서 4자리 수를 만든대요. 4자리 수. 첫 번째 4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 몇 개. 두 번째 5의 배수 3000보다 큰 거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볼게요. 4자리 자연수 몇 개 만드냐인데 4자리 자연수란 말은 일단 자동으로 여기 0이 안 되죠. 그죠? 요거 말고는 다 돼요. 그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5개가 있지만 내가 이걸 줄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배열을 한 다음에 4자리라고 외우면 여기 0되면 안 되니까 4개 중에서 고르고 여기는 5개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예요. 왜 계속 똑같냐? 중복이 허용되니까 앞에 내가 3을 썼다고 그 다음에 3을 못 쓰지 않아요. 계속 리셋되면서 선택지가 5개 0, 1, 3, 4, 0, 1, 3, 4, 0, 1, 3, 4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 마지막 개념이 이런 것들이 중복순열이 된다. 근데 중복순열이라는 용어를 아예 몰라도 이렇게 풀걸요 아마? 중복이 허용된다고 하면 이해될까요? 그럼 요거 볼게요. 3000보다 큰 거다라고 하면 3000보다 큰 거는 3으로 시작하고 4로 시작하고 5로 시작하면 되겠죠. 5는 없구나. 3으로 시작하고 4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건 몇 개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5개. 여기는 여기 하나 썼으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건 중복이 허용되니까 앞에 뭘 썼든 상관없이 5, 5 이렇게 되죠. 여기도 5, 5, 5. 여기서 하나 뺄 거예요. 뭘 뺄 거냐? 이게 0이 여기 쓸 수 있으니까 0, 0, 0 쓰면 3000이 되거든요. 3000보다 크다는 건 3000은 빼야 되니까 한 개는 뺄게요. 경우수에서. 이 둘이를 더하면 되겠다. 밑에 4-1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제 6개가 숫자가 있고 4자리 수를 만들 것을 이렇게 세팅했고 4자리 수라는 건 여기가 0이 안 된다, 0이 안 된다. 자, 5의 배수를 만들어 보라는데 5의 배수의 특징은 맨 끝에가 0 또는 5면 되죠. 그럼 그냥 무조건 5의 배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거 몇 개? 0 안 되니까 5개. 여기 쓸 수 있는 거 6개. 여기 쓸 수 있는 거 6개. 여기는 둘밖에 없으니까 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이 안 되면 왜 여기서부터 하거나 아니면 이게 0일 때, 5일 때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뭘 쓰든 앞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마찬가지 0을 한 번 쓴다라고 하면 여기 0이 안 되니까 0을 한 번 써야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하면 여기겠죠. 그래서 세 군데 중에 하나 골라서 거기다 0 쓰고 나머지 4자리에는 맨 앞자리는 5개, 그 다음부터는 6개, 6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유형. 요거 하고 역시 마플에서 한 개의 문제만 같이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일단 대표형 5에 보면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 엄청 나올 거예요. 함수의 개수. 자, x에서 y로의 1번. x에서 y로의 함수가 몇 개냐? 두 번째는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일단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요 이제 x에서 y로의 그러니까 x 프롬프트에서 여기가 정의 여기고 여기가 공역이라고 하죠. 일단 시각적으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우리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릴 거예요. 1, 2, 3 A, B, C, D, E 이렇게 그려놓고 보통 이렇게 화살표 F 하면 이게 함수예요. 아직 안 끝났죠. 함수가 되려면 이쪽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수 전원 다 공역에 있는 누군가 하나를 찍어야 돼요. 전부 다 찍어야 돼요. 얘가 B를 찍었어요. 그러면 함수가 한 개냐? 아니, 아직 함수가 아니고 얘네들도 찍는 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찍고 뭐 3의 B를 찍었어요. 그럼 이제 한 개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함수라는 건 1, 2, 3이 누굴 찍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함수 값들만 결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x에서 y의 함수다 그러면 1이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선택지는 5개. 2도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선택지는 5개. 3도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 선택지는 5개. 그래서 답은 125가 돼요. 이때 이런 착각을 하죠. 1이 누구 찍었으면 2는 한 명을 못 찍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요 설정. 1대1 함수 1대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함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된다. 그럼 1대1 함수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이게 1대1 함수 뜻이거든요. 표기 본 적 있죠. 수트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이 화살표는 이제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그 명제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가정과 결론이 되는데 이때 X1과 X2를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라고요. 임의의 원소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하여튼 걔네들이 다르면 걔네들이 찍는 것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중복해서 찍지 마. 이고 당연히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이 누군가를 찍었으니까 걔 빼고 선택지는 4개 후보가, 그 다음에 3개 해서 일단 함수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얘는 5 이렇게 중복 순열이 되고 얘는 5 P3에서 그냥 순열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굳이 저걸 쓰는 것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쓸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계산해놓고 이걸 바꾸거든요. 이 소리 뭐냐? 이거 문제 푸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쓸 수는 있어야겠지만 밑에 5-1번 해볼게요. 5-1번만. 몇 나왔어요? 20? 24. 4, 3, 12. 4, 4, 16. 28 아닌가? 28. 일단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16개. 맞아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그러면 12. 더하면 28. 아, 1번. 5-1번. 오케이. 5-1번은 1대1 되니까 4, 3, 2, 1. 4팩이죠? 그래서 24. 맞고. 그럼 5-2번 볼게요. 5-2번은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x가 1, 2, 3, 4. 지금 이건 5-2번이에요. 이렇게 될 때 x에서 x로의 함수 중 fx와 fy를 만족하는 xy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랑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건 이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냐면 1대1 대응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4의 4승에서 방금 구한 4, 3, 2, 1을 빼면 돼요. 이해될까요? 우리가 위에 했던 1대1 대응은 야 겹치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이고 얘는 겹치는 게 하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존재한다는 건 한 쌍이어도 되고 두 쌍이어도 되고 심지어 3명이 하나를 찍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걸 따로따로 계산할 수 없으니 전체 경우 함수의 개수에서 그 1대1 대응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숙제 교재. 끝나간다. 숙제 교재 중복 순열에서 할 것은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고 그 앞에 39, 40, 41 같은 경우는 기호인데 한번 내용 보고 해보세요. 잘 몰라도 괜찮고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할 것은 19쪽에 50번대인데 50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50번. 50번을 보면 집합이 나오는데 그때도 집합, 저번 시간에 집합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계속 여기서 나와가지고 50번을 보면 마플입니다. 전체가 1부터 7까지 있고 A랑 B의 교집합이 3, 5, 7, 3, 5, 7이 있어요. 이때 A, B를 결정해봐라.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예요. 이때는 뭐 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A, B 이렇게 해주고 조금 비좁지만 3, 5, 7이 여기 3, 5, 7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혹시 요건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얘가 정해준 거고 이제 A, B를 결정한다. 그럼 A, B를 결정한다는 것은 뭘 결정하는 것과 똑같냐? 1, 3, 5 말고 여기 3, 5, 7 말고 1하고 2하고 4하고 6 이 친구들은 여기 전체 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여기 배치가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얘네들을 배치해주면 끝나요. 배치해주면 끝나요. 이때 배치해주면 끝난다는 건 요 지역 1번 지역 2번 지역 그리고 겉에 있는 3번 지역 3개 중에서 얘네들한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주면 돼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3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가지, 4도 3가지, 6도 3가지. 답은 3의 4은 81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대략 이해되나요? 그럼 마지막에 52번 볼게요. 52번도 제가 풀어줄 테니까 대신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52번이 조금 많이 나올 건데 앞으로.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 이때 A랑 B가 공집합이 아니래요. 아닌. A, B가 A, B가 포함관계되는 순서쌍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순서쌍이라는 건 그냥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A랑 B가 포함되게 공집합이 아니게 만들어 보래요. 예를 들면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건 자동이에요.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B부터 결정해주면 B가 공집합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B가 원소가 하나 있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딸려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A는 원래 2의 1승에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집합이거든요. 공집합 아니니까 이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기 1. 만약에 A에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다면 그러면 B에 그럼 B 원소의 개수 2개인 것에 부분집합은 원래 2의 2승만큼 있어야 돼요. 4개.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은 아니라니까 빼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B라는 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이렇게 해서 5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OC일만큼 B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니까 A는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OC2 자 이건 B를 만든 거예요. B를 원소 2개짜리 이만큼 10개를 만들 수 있고 10가지를 만들면 10가지마다 2의 제곱 마이너스 1만큼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렇게 푸는 건 1학년 때 이렇게 풀고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할 수 있어야겠지만 마지막 이것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 A랑 B가 포함이니까 B가 겉에 A가 안에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1, 2, 3, 4를 여기 그냥 배치하면 돼요.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은 이 셋 중에 아무데나 넣으면 되죠. 2도 셋 중에 아무데나 넣고 아무데나 넣으면 결국은 A와 B의 관계가 포함 관계가 깨질 수가 없어요. 아예 틀을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3의 5승이에요. 각자 3가지의 선택지가 있고 5번 선택하니까. 문제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공집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경우에 공집합이 되느냐 A가 공집합일 수가 있죠. A가 1번 구역에 만약에 얘네 5명한테 야 니네가 자유롭게 저 3군데 중에 아무데나 선택해봐 그랬을 때 나는 2번, 나는 3번, 나는 2번, 나는 3번, 나는 3번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여기 아무도 안 가면 A 공집합 되죠. 그 경우를 빼면 돼요. 그래서 그 경우를 뺀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1번 구역 말고 2, 3번 구역을 얘가 2, 3번 구역 선택, 얘가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32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 여기 아무도 안 갔다는 얘기, 여기도 아무도 안 가면 A가 공집합이니까 그 경우는 빼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답이 돼요. 이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이제 앞으로 풀면서 아마 다음 요 교재 끝나면 자히스토리나 이런 것도 기출을 할 건데 그때 이거 아주 뭉탱이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복 순열도 일단은 끝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쪽까지 지금 우리가 진도 교재는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 교재만 그 마플 2개만 해서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저 보이면 경우의 수는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